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 오토데스크 전문 엔지니어 이장학 부장입니다. 찾아가는 1대1 맞춤 세미나 무엇이든 해결해 보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어느새 7번이나 진행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저희 고객사인 시나몬 게임즈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시나몬은 누구나 쉽게 고퀄리티 영상을 직접 만들어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 영상 UGC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데스크 모션 빌더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션 빌더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의 이장학이라고 하고요. 저기 앞에 계신 분은 오토데스크의 마야하고 오토데스크 MN이라고 하죠. 마야 맥스 모션 빌더의 총괄 엔지니어로 계신 김도환 이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소프트에서 이제 시나몬 게임즈처럼 저희 고객사분들에게 이제 맥스 마야, 모션 빌더, 모드박스 이렇게 오토데스크 M&E 컬렉션이라는 제품군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교육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다 이해하시고 영상이나 게임을 제작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교육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 저도 재작년까지, 사실 뭐 작년까지도 계속 현업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쪽 일을 하고 있고, 좀 최근 제가 작업했던 거 중에 뭐 좀 큰 거 보여드릴 만한 거가 뭐 이런 거, 화웨이 포르쉐 나온 이런 여기 이게 인트로 씬은 제가 혼자 다 작업을 한 거고요. 뒤에 이제 뭐 뒤에 나오는 것들 중에 뭐 가죽 작업이나 일부 작업들도 참여한 것들이 있고 뭐 이러한 작업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은 예전에 모바일 게임 트라에 들어가는 배경옷세 위주로 제가 제작을 했었고 좀 전반적으로 광고하고 게임 쪽에 좀 경험이 많아서 이게 좀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빌더를 활용해서 이제 좀 애니메이션이나 특히 모캡 데이터들 있잖아요. 모션 캡처한 데이터들을 모션 빌더로 가져와서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나 뭘 좀 기초적인 걸 알아야지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인터페이스부터 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뭐 기본 데피니션이라고도 하거든요. 불러온 캐릭터를 모션 빌더에서 자동으로 컨트롤 리그를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모캡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타겟팅을 해서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베이크된 애니메이션을 모션 빌더 안에서 이렇게 각각 키를 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션 캡처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스토리 모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다른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스토리 모드라고. 거기까지. 그리고 필터를 사용해서 뭐 키를 줄여준다거나 우리가 모션 캡처를 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션 캡처 받은 데이터의 로 데이터는 키 프레임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정리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필터를 활용하면 스무스하게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키를 불필요한 키들은 지워서 뭐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교육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게 그래서 교육 내용은 인터페이스 설명하고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 걸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사이클 같은 거 만드는 방법 좀 알려드리고 스토리 모드 활용하는 법, 필터 활용하는 법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교육에 앞서 잠깐 모션 빌더 설명드리면 아시는 분은 뭐 잘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뭐 바이패드도 지원이 되고요, 휴먼 IK도 지원이 되고 지금 뭐 거의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보명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툴이라서 안정적으로 모캡 데이터를 가져다가 편집하고 쓰시는 거는 뭐 이만한 툴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외 뭐 EA 스포츠에서 만든 이런 게임들의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그렇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용 세팅 자체를 다 모션 빌더에서 이거 하는 방법을 여기 김도환 이사님께서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거 교육하시는 부분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오토데스크 채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토데스크 컬렉션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M&E 컬렉션은 이런 식으로 FBX 파일 포맷으로 다 이렇게 호환돼서 왔다 갔다 원클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어서 되게 작업하는데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 가지 유의 사항인데 휴먼 IK라고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데피니션 할 때 그 뼈에 각 뼈마다 네이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 네이밍 규칙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뭐 이름과 그다음에 그 부위 뭐 이런 식으로 이 네이밍 규칙이 한 칸 띄울 때 공백을 두거나 아니면 언더바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네이밍 규칙을 지켜주면 그 휴먼 IK도 그렇고 바이패드도 그렇고 원클릭으로 바로 데피니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이밍 규칙은 이렇게 연기를 해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주의라기보다는 좀 그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A 포즈보다는 T 포즈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A 포즈를 하게 되면 세팅할 때 약간 노란색 경고창이 뜨는데 그렇다고 안 되진 않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꼬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T 포즈의 형태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모캡 데이터도 촬영 당시에 보면 거의 이제 T 포즈로 많이 촬영을 하니까 그 기준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인터페이스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처음 모션 빌더를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창이 뜰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예제로 쓰려고 하는 건 이거 에셋 브라우저라고 해서 여기 이제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폴더에 파일들이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이거는 제가 따로 연결한 폴더고요. 요 밑에 프리비스 무브부터 해서 아래쪽까지는 여기까지는 기본 모션 빌더에 설정이 되어 있는 폴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교육하시는 거 보고 모션 빌더 실행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션 빌더 데이터는 오픈으로 열면 되고 맥스나 마야에서 만들어진 거는 임포트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모션 파일 임포트나 엑스포트 이걸로 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예제는 여기 튜토리얼에 있는 이 아라골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불러오면 그 맥스나 마에서 리깅된 캐릭터를 불러와도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불러오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 디스플레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엑스레이를 체크하면 이렇게 캐릭터에 뼈가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요 뼈에 그 하이라이트 구조를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 보면 그 뷰에 보면 우리 뭐 맥스 마야랑 다 비슷하시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뷰포트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투 플랜을 놓고 이쪽 화면에서 컨트롤 W 누르고 A 누르면은 이렇게 이 캐릭터의 하이라이트 구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선택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지만 여기 보면 F를 눌러보면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로 그 뼈에 하이라키가 잡히거든요. 식으로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저희 싱글 플랜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렇게 하나로만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파이썬 툴이라고 있는데 여기 키보드 숏컷이라 그래서 단축키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단축키도 여기 보면 맥스를 쓰시는 분들은 맥스의 단축키를 다 가져오고 마야로 쓰면 마야 기본으로 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축키로 설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 설명드릴 게 프리퍼런스에 하나 알려드릴 만한 게 언두 정도 언두가 여기 언두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피니티면 무한대잖아요. 근데 이제 피니티로 해놓으면 10번 정도 뭐 언두가 된다거나 만약에 내가 언두했는데 무한대로 안 되면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인피니티로 해놓는 게 낫겠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캐릭터를 불러왔을 때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 이렇게 데피니션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끊어 볼게요. 지워버리면 이 상태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여기서 마야에서 만약에 리깅한 캐릭터를 가져오셨다면 이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 스켈레톤을 클릭하게 되면 이 캐릭터는 캐릭터에 캐릭터라고 이제 명이 등록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뼈를 보면 뼈마다 네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레프트 암, 이거는 레프트 암 롤, 그다음에 포암 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연결을 해주는 세팅을 데피니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여기 레프트 암이죠. 그럼 여기 아까 여기가 레프트 암이었죠.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어자인 셀렉트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이 뼈가 이 쪽에 데피니션이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쪽만 해도 반대편도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 보면 여기 밀러라는 기능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칭인 캐릭터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밀러 매칭을 해주시고 이제 하나씩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키팅할 때 보면 롤 조인트라고 또 따로 만들어 놓잖아요. 롤 조인트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 들어가면 롤 조인트를 등록하는 따로 데피니션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잡고 어자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올라가고. 참고로 저에서 롤 조인트가 저희들이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는 저렇게 뼈 안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롤 조인트 선택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어깨뼈에서 이제 팔뼈랑 관계없이 롤 조인트를 따로 만드는 방식 두 가지를 리깅에서 쓰고 있는데 모션 빌더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에서 어사인하는 방식은 독립적으로 롤 조인트가 있는 경우 저기서 쓰는 거고 지금까지 이 캐릭터가 하나의 조인트가 박혀 있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따로 설정하는 곳이 여기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롤 조인트를 했는데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롤 조인트가 어떤 스타일인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롤 조인트가 두 가지 방식, 인라인 방식과 리프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거는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또 필요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뼈 등록은 이렇게 각 해당되는 뼈를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여기 어자에 눌러서 하냐면 사실 여기 이 뼈를 잡고 여기 이제 손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반대편 손바닥에서 문제가 여기를 잡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잡았을 때 반대 밀러가 되면서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서 작업이 불편한 경우가 생겨요.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여기였는데. 그래서 이거 손 작업할 때는 여기 잡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어자인을 해주면 안 넘어가고 이렇게 반대편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작업을 해보니까 더블 클릭 형식으로 얘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자인하는 방식이 편해서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씩 하기에도 쪽이 좀 힘들잖아요. 아까 제가 네이밍 규칙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밍 규칙대로 휴먼 IK로 잘 만드셨다면 여기 보면 그 로드 스켈러톤 데피니션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고 템플레이트를 휴먼 IK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OK를 하면 자동으로 한 번에 다 돼요. 지금 데피니션이 한 번에 다 됐죠. 그래서 꼭 그 규칙만 유지하시고 가져오시면 데피니션을 일일이 하시지 않고 바로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빠르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작업하시는데 훨씬 시간이 줄어드실 거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뼈들의 그 데피니션이 끝났으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야에서도 컨트롤 리그들을 다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 작업을 하는데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컨트롤 리그라고 있죠. 여기 소스에 컨트롤 리그만 클릭을 해주면 그 전에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고 난 뒤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락을 걸어 주셔야 돼요. 이게 최종 데피니션이 된 거거든요. 여기 저거 지워버려요. X가 됐네. 저기요. 아까 전에 롤 조인트 넣었던 그 있죠. 네네네. 롤 조인트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거 지우면 돼요. 얘를 클리어. 다시 해야겠네요. 반대편도 맞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 빨갛게 떴잖아요. 그게 경고창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해도 이게 X라고 뜨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다 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뜨는데 이때 딱 누르면 바이패드냐 쿼드패드냐 이거는 이제 2족이냐 4족이냐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2족이니까 바이패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고 소스에 컨트롤 리그를 클릭해서 우리는 FK, IK 두 개를 다 사용해서 캐릭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FK, IK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컨트롤 리그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다예요. 되게 간단하죠. 캐릭터 세팅을 이렇게 쉽게 컨트롤 리그까지 다 달 수 있어요. 모션 빌더를 사용하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캐릭터 데피니션 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컨트롤 리그 세팅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은 컨트롤 리그 세팅이 되고 이제 모캡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잠깐만요. 이렇게 내가 순서를 요것도 좀 플로우 컨택 이것도 좀 알려드려야겠다. 그죠? 자, 이렇게 불러온 캐릭터에 대해서 그러면은 만약 모캡 데이터가 있다면 얘를 리타겟팅 시켜서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되게끔 그게 사실 가장 핵심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어셋 브라우저에 보면 일단 프리비즈 무비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모션 빌더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모캡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따로 그 모션 캡처 데이터만을 보관하고 있는 폴더가 있다면 여기 추가를 하시면 돼요. 여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Favorite Pass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경로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FBX 애니메이션 여기 폴더처럼 이거는 제가 모캡 데이터를 모아놓은 폴더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모캡 데이터도 내가 만들어 놓은 모캡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런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런이라고 있거든요. 런 스트레이트라고 똑바로 달리는 게 있는데 여기를 딱 클릭해 놓고 이거 옮기는 거 여기 클릭해서 한 빈 화면에 갖다 놓으면
머지 할 거냐 오픈할 거냐 뜨겠죠. 근데 지금 우리 기존 캐릭터가 있는 데다가 머지를 해야 되니까 머지를 선택하고 run straight라는 그 여기 보면 take라고 있거든요. 이 take에 추가될 걸 선택을 하면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모켓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 여기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모켓 데이터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루프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고 누르면은 이제 계속 루프되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모켓 데이터를 화면에다 갖다 놓으면 소스에 보시면 여기 캐릭터 1이라고 또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리타겟팅은 되게 간단합니다. 얘를 클릭만 하면 이렇게 리타겟팅이 돼요. 근데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할 거는 여기 보면 이 캐릭터에도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 1이 있어요. 이 캐릭터 1은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고 이 캐릭터는 여기 불러왔던 모켓 불러왔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꼭 내가 여기 리타겟팅하고자 하는 캐릭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소스에서 캐릭터 1을 선택하셔야지 이렇게 리타겟팅이 돼요. 그래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리타겟팅이 돼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지금 리타겟팅이 됐고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개념을 조금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지금은 모션 캡처 데이터만을 불러와서 모션 캡처 데이터랑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그냥 연결만 된 상태예요. 각 컨트롤 리그에 베이크는 안 된 상태라서 내가 이제 편집을 하고 써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꼭 베이크를 해주셔서 옮겨 주셔야 돼요. 그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서 여기 베이크라고 있거든요. 여기 베이크 가서 베이크 투 컨트롤 리그를 딱 눌러 보시게 되면 내 캐릭터에 컨트롤 리그 표시가 뜨면서 애니메이션이 베이크가 됐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내 캐릭터 선택이 되어 있고 소스가 지금 컨트롤 리그로 바뀌어 있죠. 캐릭터에서 컨트롤 리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컨트롤 리그가 다 선택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매 프레임마다 키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베이크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이제 베이크가 됐으면 모캡 데이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모캡 데이터는 이제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 위축에 있는 여기 내비게이터라는 뭐 인터페이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션 빌더에서 모든 기능이나 그 모델링 모캡 데이터 불러오면 여기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마야의 아웃라이너 같이 여기 보시면 다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라이트 밑으로의 캐릭터가 모캡 데이터 자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냥 지우시면 안 되고 여기 하위에 보면 하이라키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밑에 막 여러 가지 파일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를 다 클릭해서 선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것만 선택을 하고 이 윗부분만 그러니까 최상위의 네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렉트 브랜치라고 있어요. 얘를 딱 클릭하면 하이 브랜치 형태로 다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딜리트를 가서 컨펌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경고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OK를 누르고 yes to all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캐릭터도 지워주시고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다 지워주시면 한 번에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지고 내 캐릭터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이제 모캡 데이터가 내 캐릭터에 리타겟팅 돼서 베이크까지 된 상태예요. 완성된 상태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이렇게 베이크가 된 상태의 캐릭터를 런 사이클이라고 제자리에서 달리는 거 있죠. 제자리에서 달리는 런 사이클 캐릭터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캐릭터 선택이 돼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캐릭터를 선택해 보면 여기 안 보이던 새로운 메뉴가 보일 거예요. 캐릭터 세팅이라고 캐릭터에 대한 명령들이 또 쭉 있거든요. 여기에 모디파이어에 인플레이스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화면의 중심으로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플레이를 해 보면 내 캐릭터는 와 있지만 지금 스켈레톤이랑 그다음에 컨트롤 리그는 계속 달려가고 있죠. 얘도 다시 붙여줘야 되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캐릭터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구성이 스켈레톤도 있고 컨트롤 리그도 있고. 그래서 베이크를 한 번씩 해줄 거예요.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스켈레톤 있죠? 이거를 해주시면 뼈가 일단 붙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가서 베이크 가서 베이크 투 컨트롤 리그를 하면 컨트롤 리그가 붙을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실행을 해보시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달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크가 된 상태에서 컨트롤 리그가 안 보이게끔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컨트롤 리그는 안 보이고 뼈만 보이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뼈도 안 보여요. 뼈만 보이고 싶게 하실 거면 얘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리그까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달리는 게 되지만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사이클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과 끝이 동일한 한 사이클에 달리는 게 반복이 되는 걸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모캡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달리는 모습을 보며 막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리고 루핑이 되는 부분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끊기게 이렇게 툭툭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주의사항 중에 될 수 있으면 정면을 보고 만드시게끔 추천을 드려요. 이런 거 만드실 때. 그래서 정면으로 일단 좀 세팅을 하려면 여기 레퍼런스를 잡고 돌리면 이렇게 캐릭터 돌거든요. 그리고 여기 축이 그 글로벌 축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45도 딱 하면 45도가 딱 정면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이 끝났으면 요거를 끄셔도 돼요. 이걸 꺼줘도 더 이상, 이게 지금 보면 각 좌표로 락을 걸어줘서 아까 제자리에서 뛰게끔 했던 거였거든요. 그냥 꺼줘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루핑을 하려면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가장 유사하게 사이클이 도는지에 대한 분석을 얘가 해줄 수가 있는 툴이 있거든요. 그 메뉴가 어디냐면 여기 F 커브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야에서는 커브 에디터랑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커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컨트롤 리그의 키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고 탄젠트 웨이트도 다 수정 가능하고 다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여기 버튼 보면 사이클 아날리시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 캐릭터의 포즈를 분석해 주는 툴인데, 이렇게 딱 눌러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아래쪽이 가장 유사한 지점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착지 지점이 이 아랫부분 착지 지점이 가장 좀 비슷해 보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사이클로 해서 달리는 사이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지금 스냅핑이 안 잡혀 있어서 프레임이 막 잡히거든요. 이게 프레임 단위로 안 잡히고 이걸 스냅온 프레임으로 바꿔서 여기가 지금 33 프레임이죠. 여기에다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로컬 마커라고 있습니다. 이 로컬 마커에서 add 스마트 마크 to current type 딱 하면 이렇게 하나 생길 거예요. 이런 표시가. 그리고 나서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 그죠? 여기에 가서 여기에서 생성을 하시면 이게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생성한 위치 있죠. 여기에서 다시 로컬 마크를 생성해야 add end mark to current time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딱 클릭하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를 그 마크 위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딱 해보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지정하면 요 범위가 잡혀요. 그럼 이 잡힌 상태에서 윈도우에 가서 여기 보면 그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거 도와주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사이클 크리에이터라고. 얘를 클릭을 하면 사이클 크리에이터라고 명령이 쭉 뜨는데 여기 처음에 잘려 나올 수도 있어요. UI가. 그거는 이제 UI 창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면서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내려서 메뉴를 다 보이게 하고 요거는 꺼줄 거예요. 요거만 제로키만 넣는 걸 빼고 캐릭터 테이크만 이거를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돼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바로 여기서 바꿀 거면 런 사이클이라고 이름을 바꿔줘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를 만들면 각 애니메이션은 여기 이렇게 테이크라고 저장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런 사이클로 만든 테이크는 이렇게 런 사이클이라고 테이크가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네.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돼 버리거든. 다시 만들어야 돼. 런 사이클을. 그러면은 요거 다시 요 상태에서 요거 선택하고 옵션에서 네. TRG 바꾸고 그다음 Move to Start Zero 다시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테이크 2로 요거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테이크는 뭐 원하지 않는 테이크들이 또 쌓이잖아요. 그런 테이크들은 이 내비게이션 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 테이크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테이크라고 해서 여기 하위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고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딜리트 해주시고 이것도 지금 잘못 들어간 것도 딜리트 해주시고 이름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서 이름을 바꾸시면 리네임해서 런 사이클이잖아요.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름 바꾸면 여기서도 이름이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테이크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포즈가 시작과 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서 뭘 활용을 하냐면 이게 포즈 컨트롤러라고 있는데 첫 시작하는 이 지점의 모양이 이 마지막 모양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하는 게 이거를 그냥 눈대중으로 맞추거나 뭐 그래프로 맞추려고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잡아먹는 작업이거든요.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이 프레임에서 요 포즈 컨트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돼요, 포즈가. 그죠? 그리고 이 프레임의 끝에 가서 얘를 한 번 더 클릭하면 키를 줘야겠죠, 키를. 우선 여기서 이 현재 포즈에
키 값을 주는데 여기 애니메이션 레이어 하나 만들고 여기 전체 키를 선택 여기 그 키를 줄 때도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긴 한데 지금 일단 요거 작업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키에 키를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전체적인 부분에 키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빈 공간을 클릭하면 전체 컨트롤리가 다 잡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키를 주시면 현재 모습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2번이라는 레이어에 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달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 모습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를 이 부분이 요 처음에 그 포즈 정태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티가 안 나는데 이 상태라고 그러고 요거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볼러스 노트에서 캐릭터 포즈 잡혀있죠? 네, 여기쯤이면 클릭해 보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요 마지막 프레임에서 더블 클릭해서 포즈를 잡아주고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프레임과 끝 프레임이 같아지게 돼요. 포즈가. 그렇게 해서 여기 런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되죠. 이렇게 런 사이클을 만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키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여기 끝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뭐 팔을 좀 더 내가 모디파이 내가 달리는 이 포즈에 역동성을 더 부여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손을 자, 이 상태에서 손이 좀 더 크게 움직이고 달릴 때 크게 움직이고 싶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또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계속 쌓아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만약에 시작 지점에 내가 8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제 그 아셔야 될 게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풀바디라고 그래서 이렇게 W 키를 눌러서 이렇게 커서를 만들어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몸이 다 따로 움직이죠. 풀바디 개념은 다들 애니메이션이니까 아실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키를 주면 다 키가 들어가거든요. 팔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에 다 키가 들어가는데 키 지울게요. 여기 보면 요 파트 여기 보면 여기 바디 파트라고 있거든요. 요 바디 파트만 자꾸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더 움직여도 몸은 안 움직이겠죠. 여기 연결이 이 바디 파트 요 팔까지 어깨에서 여기 팔까지만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키를 주면 여기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팔에만 키가 들어가요. 여기 키 들어가신 거 보이시죠? 근데 몸에는 안 들어가요. 그죠? 여기까지만 키가 들어가는데 대신에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은 다시 돌려서 이건 지워. 얘는 여기 보면 풀바디지만 노풀 이게 매니플레이터.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자꾸 움직여 보면 팔만 움직이지만 키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몸에도 다 들어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풀바디는
내가 한쪽 팔을 하고 당겼을 때 몸도 풀바디처럼 이제 몸도 다 움직이면서 키도 다 들어가지만 중간에 거 있는 이 풀바디 매니큐어는 팔만 움직이긴 하지만 키는 몸에 다 들어가는 거고 이 바디 파트는 팔만 움직였을 때 팔에 연관된 컨트롤 리그에만 키가 들어간다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달릴 때 이쪽 팔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시작 지점을 잡아놔야겠죠. 시작 지점을 이렇게 잡아놓고 키를 주겠죠. 이런다고 해서 다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레이어 애니메이션 레이어 1과 베이스 애니메이션에 있는 키에는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이 키만 더 오버라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고 그러면은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쯤에서는 제가 좀 더 여기 와서 애니메이션 움직이지 말고 맨 마지막 프레임에서 키를 줘요. 네, 키를 아니 그거 말고 저거 움직이지 않은 상태. 살짝 움직여봐요. 살짝 움직여서 아니요 저 여기서 네, 살짝 움직여서 끝에 간 다음에 키를 중간에 주고. 여기 예, 왜냐하면 사이클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똑같은 키 하나 일단은 주고, 거기서 키 줬죠? 예. 맨 끝에 가서 키를 주고, 그렇죠, 기존. 예. 자 그다음 이제 중간에 가 보면은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여기서 키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 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데 미치기 때문에 가운데가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기 밑에 보면 키 중에 제로키라는 게 있어요. 제로키 개념은 뭐냐면 클릭을 하게 되면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은 저 구간은 키를 집어넣을 때 디폴트 있는 애니메이션을 유지해주는 구간이에요. 저기는 제로키는. 그래서 키를 잡으실 때 내가 실수로 어떤 데 키를 줬는데 그 키 때문에 다른 데에 다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 키를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제로키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부분만 애니메이션이 수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말씀을 하신 거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블렌드 내가 준 키랑 기존에 가지고 있던 키 사이에 블렌드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포즈를 바꾸는 데도 쓸 수도 있고 그 모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다르니까 특정 부분은 달리면서 다리를 뚫고 나가는 형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쪽으로 그러니까 기본 모캡 데이터하고 몸통 사이즈가 다르거나 해서 팔이 너무 가깝게 돼 있어서 이거는 그냥 강제로 해볼게요.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이렇게 팔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범위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키를 안 줬구나. 키를 주고 그럼 이렇게 몸을 뚫고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몸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근데 기존의 애니메이션을 유지하면서 뚫는 부분만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수정 전 키까지는 이 제로 키를 줘요. 제로 키를 주고 수정될 부분만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키를 주고 또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에 제로 키를 주면 기존에 있던 애니메이션에서 제로 키를 사이에 내가 키 준 부분만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뚫고 나가는 부분만 간격을 벌려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게 애니메이션 레이어가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모캡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모캡 데이터를 컨트롤 리그에다가 베이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은 애니메이션 레이어들을 쌓아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시면 되게 수월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또 마야로 가져가서 작업하고 하셔야 할 부분들은
많이 줄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F 커브를 활용하시면 돼요. 똑같이 마야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 지금 키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내가 준 키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는 아마 수정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커브에 여기 보면 탄젠트 웨이트도 다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다 선택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수정하실 수도 있고 도프 시트도 이렇게 또 다 나오고 똑같아요. 마야에 있는 도프 시트하고 커브 에디터 다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캐릭터는 종중에 약간 떠 있잖아요. 근데 바닥을 인식해서 실제 바닥을 짚고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플로어 컨택이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얘를 지금은 이렇게 캐릭터를 내려보면 바닥을 뚫고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바닥을 그냥 모캡 데이터에 가져와 있는 그거 그대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건데 여기 가서 여기 쇼 하이드에 가보면 여기 플로어 컨택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켜져 있는데 이게 만약 꺼져 있을 수 있어요. 꺼져 있으면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여기 플로우 컨택이라는 거를 선택을 딱 해주면 이렇게 발 옆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위치도 조정이 돼서 내가 원하는 이 형태 범위만큼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발 위치 그리고 손도 플로우 컨택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손바닥도 플로우 컨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보면 그래도 지금 마크는 떴는데 플로우 컨택은 안 되죠. 그거는 여기 내비게이션을 클릭을 하고 캐릭터 세팅에 가면 여기 모디파이어라는 기능에 플로어 컨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플로어 컨택 비헤이비어 아래에 핸즈 플로어 컨택이 있고 핏 플로어 컨택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두 개를 딱 선택해 주시면 손도 바닥을 인식을 하고 다리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레퍼런스 잡고 내려보면 보이시죠? 이제부터 인식이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하면 이렇게 인식된 상태로 자동으로 달리는 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잡아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컨택이 되면서 이제 조금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올려주면 그죠? 좀 낫죠? 너무 내렸어서 그랬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피봇 그렇죠. 억스 피벗이랑 이펙터 또 있는데 여기 관절마다 그것도 있습니다. 관절마다 여기 핀처럼 생긴 게 있죠.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발목이 지금 얘는 로테이션을 락을 거는 거고 얘는 트랜스레이스 락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꺼주면 이렇게 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그게 들어가 있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올렸을 때 따라 올라가지만 락을 걸어주면 자꾸 이게 팔 해볼까? 이게 키가 들어가서 그런가?
IK 블렌드 아 요 IK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이 밑에 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락을 걸어주고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죠. 지금 락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여기 락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 그리고 요거를 풀면은 또 그 IK가 풀리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관절에 보면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Create Aux Pivot이랑 Create Aux Effector라고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개념이 조금 다른데 이 Aux Pivot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피벗이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뭐 캐릭터가 이거는 새로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브라우저 가서 뭐 여기 다시 컨트롤 이거 해주면 되니까. 여기 가서 여기 이걸 만들어 보면 일단 피벗부터 만들어 보면 피벗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 피벗을 중심으로 피벗을 만들고 난 뒤에 얘를 옥스 피벗을 만들고 나면 이 모드가 바뀌어요. 이 피벗으로 이거를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다시 트랜슬레이트 로테이션 기능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보통 캐릭터 세팅했을 때 보면 발 하나당 4개씩을 세팅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는 앞꿈치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요거 다시 돌아가야죠. 모델. 그러면 앞꿈치에서 이렇게 들리게끔 할 수 있는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옥스에서 하나는 측면. 이거를 y 값이 축이기 때문에 얘를 제로 값으로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측면에서 이렇게 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 4가지를 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뭐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들고 달리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템플레이트 가면 템플레이트 말고 여기 템플레이트를 가면 엘레멘트라고 있거든요. 여기 가서 큐브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서 큐브를 하나 만드는 거를 막대기를 하나 만든다고 하고 자 여기에 뭔가 손을 잡고 있으면 물체를 잡고 있으면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억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억스 피벗 하나 만들어 주셔서 얘를 손바닥 위치에다가 만들어 두시고
이 막대를 선택한 상태에서 X 버튼이 단축키인데 X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온라인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트랜슬레이트 로테이션 이거 딱 하면 아이고 다시 할게요. 피벗만 가버렸네. 여기 피벗만 선택이 있었구나. 모델이 돼 있어야 되는데 모델을 잡고 여기 이렇게 가져다 놓아서 온라인에서 트랜슬레이트 로테이션 하면 이렇게 트레이만 하면 되겠네. 로테이션 할 필요는 없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 위에 만약에 잡혀 있다라고 치면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가져다 치거든요. 그리고 얘의 축을 로컬로도 바꿀 수 있어요. 로컬로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 막대가 위치만 놓여있지 지금 여기에 페어런트는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잡고 X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갖다 놓고 아까처럼 여기 페어런트를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팔을 요 막대를 같이 잡고 있다면 이 팔도 막대를 잡고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때 쓰실 수 있는 게 여기에다가 그럼 여기 반대편에는 이펙터를 만들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팔 쪽에다가 크리에이트 억스 이펙터를 하면 이렇게 박스 형태가 생겼죠. 이거를 줌에다가 가져놓고 손바닥 쪽에 가져놓고 대충 해볼게요. 그다음에 얘가 이 억스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X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억스에다가 놓고 페어런트를 하면 이제 여기 이 팔이 움직일 때마다 순서를 잘못했나? 잠깐만요. 얘가 여기에 페어런트가 돼야죠. 저도 헷갈렸네요. 여기 억스 이펙트. 네. 얘가 X를 담고 여기 나무 막대에 페어런트가 돼야죠. 네.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서 팔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이쪽 팔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억스하고 이펙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이펙터는 보시다시피 여기 고정되어 있는 축에 페어런트만 돼서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고 억스는 이 손목 각도까지 이제 로테이션까지 같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값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저기 이펙터 선택하시면은 밑에 보면은 IKFK 블렌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프레임에서는 손을 떼야 된다 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컨트롤하면서 띄고 붙이는 것은 중간중간에 킥값만 넣어주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IK 블렌드 T가 있고 IK 블렌드 R이 있잖아요. 뭐 예측하시다시피 얘는 트랜스레이트에 대한 부분이고 이 아랫 부분은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영향을 받고 안 받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핀 기능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다리 컨트롤러는 이제 땅에 뭔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핀이 항상 기본적으로 걸려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점프해서 회전으로 돌려차기 한다 그러면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이제 핀이 걸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핀도 껐다 꼈다 하면서 IK 블렌드로 키를 주게 되면은 그렇게 그런 뭐 발차기 동작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스토리 모드라고 해서요. 모션 캡처 지금까지는 모션 캡처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타겟팅해서 그걸 베이크해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수정하는 그걸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모캡 데이터를 베이크하기 전에 순수하게 모캡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합성을 하고 변형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세 개의 그 모캡 데이터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캐릭터를 뭐 똑같이 캐릭터라이제이션까지 하고 컨트롤 E까지 지금 달아준 상태였잖아요. 여기서 런 똑바로 달리는 거를 또 불러오는데 아까는 여기다가 놨잖아요. 여기다가 놓으면 치 마시고 여기 보면 스토리 모드라고 있거든요.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샷 트랙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샷 트랙은 지금 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고 꼬집 올려서 숨기기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다시 내리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숨겨 놓으시고 이거를 런 스트레이트에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리타겟팅이 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캐릭터가.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불러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모션 캡처 데이터의 영역인데 이게 지금 0프레임이 여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거나 하면 프레임을 벗어나기 때문에 플레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러온 모캡 데이터 영역을 정확하게 0 위치에 갖다 놓는 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캐릭터 이게 리타겟팅을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캐릭터가 있다면 여기서 리타겟팅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아래로 선택이 돼 있고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달려가죠.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프레임 조정을 좀 해볼게요. 여기 이거였나? 밑에 있었나요? 프레임 스타트 엔드가 여기 있네요. 네, 이걸로 딱 하면 이 프레임이 여기 이제 플레이되는 프레임이 요 모션 캡처의 길이에 맞게끔 바뀝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프레임 스타트 엔드 아니면은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줌인 아웃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뭐 처음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면서 박수 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박수 치는 거. 그럼 여기 박수 치는 게 클랩이라고 있을 건데 클랩핑 여기 있네요. 얘를 가져다가 놓으면 그럼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됩니다. 대신에 여기 들어오는 순간 박수를 치지만 아예 지금 위에 달리던 애니메이션을 먹질 않죠.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폴더는 무시가 되고 아래 폴더 아래 거 위주로 밑에 이제 쌓이는 형태로 우선순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여기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다. 이걸 비활성화하면 이렇게 달려지고 이게 활성화 비활성화거든요. 이거는 지워야겠다. 필요한 것들이 생성된 거는 딜리트해서 지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리는 거는 하반신만 쓰고 크래핑하는 거는 상반신만 쓰면 되잖아요. 여기 캐릭터를 눌러보시면 풀바디가 있고 어퍼바디 있고 로어바디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 파트별로 다 지정을 어디 부분까지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걸 지정을 가능하거든요. 지금 여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어 바디를 꺼버리면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는 상체는 쓰지 않고 하체만 쓸 거거든요. 우선 어퍼 바디를 끄고 여기 이제 로어 바디만 살려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달리면서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요거 기준으로 프레임 스타트 엔드 잡아놓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죠. 이게 이제 스토리 모드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 방법인데, 네,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이걸로 좀 바꿔볼게요. 프레임을 올려서 달리고 난 다음에 달리기가 끝난 다음에 계단을 내려가는 것까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런다운 요거 그죠, 여기 있네요. 런다운 스테이어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요 뒤에 붙거든요. 그래서 붙여 놓으면 가다가 여기서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끄고 얘 바디 그 로우 바디를 못 쓰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여기다 붙일 게 아니라 여기다가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붙여야지 달리면서 그러면은 요거 로우를 끄고 그러면은 달리면서 하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원지점으로 돌아가면서 내려가고 지금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편하게 해주는 게 매칭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매칭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면 이 클립을 프리비어스 클립이죠. 이 클립에 앞전 클립에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엔드 프리비어스 클립 여기가 엔드 프리비어스 클립에 여기 이거를 맞춰주면 잠깐만요. 여기서 위치는 맞지만 이게 틀려지니까 컨트롤러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 애니메이션 여기 달리는 애니메이션의 맨 끝에 봐봐요. 여기요? 달리는 애니메이션 맨 끝에 여기서 지금 현재 왼쪽 다리에 맞출 건지 오른쪽 다리에 맞출 건지 컨트롤러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 매칭하면 돼요. 다시 눌러서 네, 그럼 저기 위에 이제 맨 위에 보면 매치 오브젝트라고 있는데 매치가 되는 기준점이 허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오른쪽 다리인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클립을 그 위치를 여기 이제 라이트 앵커 이펙터의 위치를 잡고 맞춘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K를 누르면 근데 문제는 이제 앵커가 회전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걔가 그 회전값을 인식해서 클립 자체도 회전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잠깐 매치 거기 옵션을 보면은 저기 회전값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언제 키냐면은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이렇게 휘게끔 돌아가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로테이트까지 하면은 이제 캐릭터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다시 해야 돼요. 지우려면 그냥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넣고 매치할 때 로테이트는 여기서 Y만 네. 요거 앵커 포인트의 프리비어스 클립의 끝부분 프리비어스 클립의 끝부분에 마치 타임 맞추고 그다음에 XYZ 됐죠? 요거만 끄면 켜서 요걸로 그러면 네. 이렇게 근데 약간 뜨는 게 이거는
요거 자꾸 클립을 잡고 내려줘도 되던데요. 요거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살짝 두 프레임 정도 밀어봐요. 밀고 여기 보면 두 프레임 정도 밀고 여기 화살표가 있거든요. 화살표를 당기면은 저건 뭐냐면 이제 프레임이 비어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요. 그 포즈의 그 애니메이션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애니메이션 블렌딩 할 때 같이 움직이는 거를 블렌드 했을 때 좀 약간 애니메이션이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끝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의 시작 프레임의 공백 프레임들을 만들어서 그 공백 프레임을 합치면은 좀 더 블렌딩이 이쁘게 되거든요. 이제 블렌딩하는 방법은 요 밑에 끝에 화살표 있잖아요. 이 작은 화살표 보이시죠? 얘를 자꾸 끌어주면 이렇게 X자 표시로 보이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블렌드가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클립과 클립을 블렌드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공백 프레임과 공백 프레임을 완전히 또 블렌드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같이 그 조그만 사각형을 이용해서 블랭크 포즈 프레임을 여분으로 만들어서 하는 블렌드도 있고요. 이게 여기 프레임도 지금 이렇게 당겨서 블렌드를 하지만 여기 이제 앞 프레임도 여기를 자꾸 당겨서 이렇게 블렌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은 저도 해보면 쉽게 잡힐 때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잡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애니메이터 분의 좀 그 숙련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하시다 보면 좀 블렌드 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좀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블렌딩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리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지면 얘들을 이제 다 베이크 하면 되겠죠. 여기 베이크 하면 스켈레톤에 한번 베이크를 하고 다시 컨트롤 이거에 베이크 하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스토리 모드가 없어도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애니메이션 레이어 추가해서 또 추가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 똑같이 수정해 주시면 되죠. 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막 번거롭게 일일이 작업해야 되는 것들을 이거를 통해서 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줄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효율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리고 키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엄청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모캡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키가 있어서 표기가 안 된다는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가져오면. 그거는 여기 이제 F 커브 가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를 여기 보면 이제 필터를 설명드릴 건데 필터 종류에는 저도 이제 모든 필터는 알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모캡 가져와서 모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쓰실 수 있는 필터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여기 보면 버터워스라는 거. 여기 지금 얘 스타트 요 처음 부분 스타트 부분이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을 세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버터워스라고 있잖아요. 얘를 프리뷰를 딱 해보면 막 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최고값과 최대값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 안에 튀는 부분들만 부드럽게 잡아주는 필터가 버터워스 필터예요. 그렇게 해서 튀는 부분들을 버터워스로 잡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프리뷰로 본 거라서 그게 만약에 내가 지금 한 게 마음에 들면 억셉트를 누르면 이게 그거대로 다 바뀌어요. 키가. 그다음에 또 하나 추천드리는 필터는 여기 키 리듀싱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여기 스타트 해주시고 끝 지점 셋 해주시고 그러면 또 뭐 지정이 영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또 프리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키들은 지워주면서 이렇게 탄젠트로 다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탄젠트를 여기 보면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요 값을 조절함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울 것이냐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프리뷰. 더 줄였죠. 키를 더 줄이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곡선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접 테스트를 그러니까 작업물에 따라 어느 정도 부드럽게 내가 키를 가져가고 키 개수를 가져가고 탄젠트를 유지할 거냐는 요거 조절 프리시전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버터월스도 여기 컷 오프 프리퀀시라고 있잖아요. 이 프리퀀시를 조절함에 따라서 부드럽게 잡아주는 그 영역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눈으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걸 프리뷰는 말 그대로 퓨리뷰만 해주는 거고, 다 끝났다 싶을 때는 꼭 업셋을 해서 실제 키에 반영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션 캡처 데이터에서 간혹 가다가 피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가 이렇게 부드럽게 꺾여야 되는데 딱 한 프레임만 쭉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간혹 가다 많이 생길 거예요. 모션 캡처 할 때. 그럼 저기 필터에 보시면은 피크 리무브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필터에. 저기 있죠. 피크. 예, 저거 선택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한 프레임만 튀는 거 있죠. 그거를 다 없애줘요. 한 번에. 그래서 저거는 아마 맨 처음 모션 캡처 데이터 딱 받으면은 피크 리무브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키를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F1 누르면은 여기 이제 필터라고 치고 여기 보면 필터링에 이제 쓰는 방법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추천해 드린 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피크 리무버를 한번 클린업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 특히 이제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은 어깨라든가 여기 골반 조인트 같은 경우 김블럭이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모션 빌더는 기본적으로 다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헷갈려요. 오일러 공식과 커터니언 공식. 저희가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오일러 공식을 쓰잖아요. 근데 모션 빌더에서는 김블럭 발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 이제 골반 부분은 이제 커터니언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골반은 커터니언 때문에 김블럭이 걸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깨 부분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360도 돌아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김블럭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회전축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야에서는 그거 같은 경우는 회전축 로테이트 오더를 좀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근데 모션 빌더에서는 잘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블럭 같은 경우는 김블럭 킬러 이펙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은 그런 거 의도지 않게 조인트가 이렇게 틀어지고 획 돌아가는 거는 이걸로 좀 약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김블럭 킬러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워터월스 필터라든가 아니면 숨도 필터 같은 경우는 좋긴 좋은데 이거를 좀 약간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애니메이션 키가 너무 부드럽게 돼서 좀 해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 부분 구간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눌러 보시면 이제 사용 방법은 이제 아쉽게도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해보시고 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그럼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이장학 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가이드를 해 주실 겁니다. 나중에 지금 오늘 알려드렸던 부분들도 여기 21세기 소프트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이제 오늘 내용도 올라와 있을 거고, 그 전에 제가 다른 업체에 모션 빌더 강의했던 내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혹시 마야 엑스젠에 관한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야 엑스젠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휴먼 관련해서 제작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뭔가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제가 유튜브 채널에 다 콘텐츠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쭉 흘러가시다 보시다가 이 부분은 좀 더 도움이 알고 싶다고 하거나 좀 도움 받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김도환 이사께서
뭐 우리 오토데스크 쪽에서도 콘텐츠들이 사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링크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다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작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긴 시간 교육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오토데스크 모션 빌더 기본 기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평소 모션 빌더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을 더 잘 쓰고 싶고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던 분이라면 저희 21세기 소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소프트는 고객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니 꼭 신청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